그래서 적용사업장 얘기하다 말았던 것 같은데요. 진폐나 뭐 이런 것들 봅시다. 진폐. 진폐라고 치고. 일단 광업을 우선 적용합니다. 그 연수나 이런 거 다 떠나서. 만약에 내가 무슨 보령 탄광에서 1개월 일하고 그 다음에 보령 석대에서 10년 일했다고 쳐요. 요게 나중사업장, 이게 전사업장이고, 이 이후에 진폐 장애 판정을 받았어. 그러면 요 업무상 질병을 유발하고 악화시켰던 최종 적용사업장으로 가야 되는데, 광업 우선 적용이라는 대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요것도 분진사업장이긴 하잖아요. 첫 때도. 요것도 똑같은 분진사업장이긴 한데, 최종 분진사업장을 가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탄광을 먼저 적용을 해야 돼요. 우선 적용으로. 이 이유가 뭐냐면, 물론 뭐, 얼마나 연수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니셨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가장 진폐증 유발 악화시키는데, 가장 높다고 봐요. 예. 유해 요인에 대한 노출 농도가 가장 높다고 봐요, 탄광이. 그래서 이 우선 적용 사업장 원칙이란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업무상 질병 유발 악화, 가장 영향을 높게 미친 사업자. 이게 1순위라고 봐요. 이 원칙에서 광업을 우선 적용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근거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이 업무상 질병에 걸리게끔 하는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업장. 기여가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사업장. 왜냐, 질병은 언제 걸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업무상 질병은. 이렇게 한번 정하자는 거야. 제일 합리적으로. 이 사람이 실제로 언제 걸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최종 적용 사업자. 보통 이거를 제외하면 다 이걸로 가죠. 직업병 진단일 이전 최종 사업자. 이걸로 가죠. 근데 만약에 탄광에서 내가 1개월 일하고 보령석대에서 한 10년 일하고 그 다음에 진폐 장애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요 1번 요걸 생각해서 광업을 우선 적용합니다. 네. 이런 것들 제외하고 만약에 여기도 무슨 예산 탄광 같은 직종 이러면 최종 분진 사업장 가겠죠. 네. 동일 업종에 동일 직종이면은 최종 분진 사업장은 그대로 갑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광업 우선 적용을 하는 거고,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A 탄광에서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B 탄광에서 근무를 했어. 그리고
빵빵년 1월 1일에 진폐 진단을 받았어. 이런 경우에 간혹 최종 분진 사업장이 아니라 그 전 사업장으로 적용돼 있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공단 예전에 하도 일 처리를 못 해갖고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것들 우리가 바로 잡아야 돼. 이런 근거 규정을 통해서. 예. 시험 문제 마지막에 나오는 시험 문제가 진단일이 언젠지, 그리고 진단일을 근거로 적용사업장이 어떤 적용사업장인지 그거를 바로 잡고 평균임금 정정을 해라라는 문제예요. 이 정도면 다 맞을 거야 아마. 내가 알려줬다고 하지 말고. 예전에 퀴즈로도 한 번 냈고 우리 구성원들한테 내가 상금 30만 원 상당 했는데 한 번 내려다가 이거는 시험 문제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문제예요. 그래서 적용사업장 우리 최초 진단일 언제로 볼 것인지, 최초 진단이라고 하면 재해 발생일 언제로 볼 것인지, 그걸 조합해서 적용사업장을 바로 잡고 평균임금 정정을 해라. 이게 대단원의 마지막 문제로 나올 겁니다. 예. 예. 네. 예.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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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좋은 질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깊게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깊게 나가면은 더 헷갈릴까 봐 그러는데 그런 억울한 부분이 있잖아. 그래서 적용사업장 판단 요거는 직업병일 때 전문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보통 폐지랑 관련돼서는 직환연에 보내겠죠. 적용사업장 판단 좀 해달라. 우리가 만약에 진짜 탄광에서 하루 일했어. 이 석재에서 한 뭐 10년 일했어.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평균임금 한번 해봤더니 요게 더 높아. 근데 공단 요걸로 정했지. 억울하잖아. 그러면 우리 평균임금 정정 신청하면서 이런 계제로 적용사업장 판단을 다시 의뢰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요거라고 생각하니까 맞다면 요거에 대해서 평균임금 정정을 해달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쉽게 말해서 뭐 정확하게 경력이 몇 년이나 차이가 나야지만 해주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가 적용 사업장을 바꿔달라고 하려면 당연히 장기간 더 근속을 했다라는 게 있어야겠죠. 예. 왜냐면 기여도라는 부분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전문조사 의뢰해서 적용사업장 바꿀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 평균임금 정정을 다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케이스도 몇 건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폐, 진폐, 진폐 또 뭐 해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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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직접부 우리가 실상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긴 한데 공단에서는 일단은 뭐 탄광 같은 경우에 선탄, 보갱, 불신, 세탄, 뭐 발파 뭐 이런 것들을 직접부라고 봐요. 공단에서는 예시죠. 그래서 실제로는 광물을
네.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보객이나 선탄을 네. 음, 어디서 그렇게 봐요? 뭔가 일단 검색을 했을 때 음, 뭔가 무슨 폭탄 뭔가 관련된 거 음, 있잖아요. 그렇게 뜨는 글들이 좀 있었고, 음, 그래서 좀 판례를 찾아봤는데 음, 판례에서 이제 음, 직접부를 이제 음, 특판 불진 네. 보갱이라고 딱 이렇게 쓰는 대법원 판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게 좀 음, 선탄이나 보갱이 음, 정확히 무조건 직접부인 경우도 있고 간접부인 음, 경우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음. 조금 되게 다른지.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로 공단에서 태클 안 겁니다. 아, 이거 외에 우리가 다른 걸 또 주장하려고에 대한 부분은 서로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실제로 뭐 객내 권양공 같은 경우가 권양공이 광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조차공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객내에서 이 광차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기계로. 이거를 권양공이라고 해요. 광차를 끌어올려 기계로. 근데 이 사람이 광차에 채탄도 같이 해주고 막 그랬어. 실제로는 업무를. 근데 그런 걸 밝혀내서 우리가 직접부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밝혀내기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죠.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로 돌아갈 수가 없고 사업장도 폐광이 됐으니까. 그런 이거의 외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경우들에 대한 다툼의 여지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 이거 안에 있는 것들은 공단에서 절대 태클 걸지 않습니다. 네. 선탄이 이제 광차로 실어서 이제 권양기를 이제 끌어올려서 이제 바깥으로 컨베이어 벨트로 암석하고 탄이 막 섞여서 나오겠죠? 그 그거를 선별하는 거예요. 탄하고 암석을 선별하는 거고 암석 같은 거를 이제 바깥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그거를 폐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광산 용어는 버럭이라고도 해요. 이 버럭인지 업자가 이건지 모르겠는데 버럭 치운다고 하고 폐석 친다고 하는데 그 버려진 암석을 폐석이라고 하죠. 예. 그걸 골라내는 작업을 어머니들이 하셨어 바깥에. 예. 당연히 직접 부지 건물을 직접 취급했으니까. 예. 네. 보갱은 얘기했듯이 그 객내 수리 뭐 보수하시는 분들 보갱부라고 하는데요. 뚫고 가잖아. 암석을 계속 뚫으면은 이 집안 자체를 위에 동발 나무로 틀을 만드는 거지. 네, 틀을 세우고 계속해서 균열이 있거나 뭐 이런 뭐 문제가 있으면 계속해서 보수하고 하시는 분들 보갱이라고 하시죠. 네. 굴진, 채탄 뭐 다 발파 다 하실 거고. 네. 진폐는 우리가 알듯이 병영이 일단 요게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지 이제 심폐기능에 따라서 급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심폐기능 중에 FVC도 보고 FE, V1 플러스 FE, V1 네, FVC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고려하잖아요. 둘 중에 중한 놈으로. 근데 요것만 똑떼내서 하는 게 COPD잖아. 맞죠? 그러면 진폐라는 거에 COPD도 하나의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상 체계도 진폐 보상을 고려해서 COPD 보상 체계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진폐 급수가 있으신 분들은 COPD를 할 수가 없고 COPD를 인정받은 사람은 진폐를 또 할 수가 있죠. 맞죠? 그게 네. 우리나라는 네. COPD라는 병도 있고 네. 진폐도
병이 두 가지. 병은 진폐 하나로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진폐가 나오면. 왜냐면 진폐는 요걸 따로 보잖아. 요거를 포함해서 진폐 몇 급이라고 판정을 하는 거니까. COPD 수치를 보고. 그러니까 예. 약한 음. 개념의 약한 진폐라고 이해해도 괜찮아요. 약한 진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예, 진폐는 만약에 병형이 있어야지 진폐니까. 근데 병형을 안 보고 심폐 기능만 따져서 COPD라는 게 나오는 거니까. 진폐로 들어갈 수는 없지, COPD가. 근데 진폐를 판단할 때는 병형이 우선이지만 두 번째 심폐 기능 중에 COPD 수치도 고려해서 최종 급수 판정을 하는 거니까 부분 집합에 들어온다라고 보면 되지. 예, 예, 부분 집합에. 근데 이거를 별도로 해서 했을 때는 진폐랑 COPD는 뭐 같은 범주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예. 저 그러면 네. 침대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COPD는 보상을 받을 수 없잖아요. 예. 그러면 COPD를 받고 진폐를 받는다는 거는 네. 진폐를 보상해줄 때 네. COPD 보상분을 빼지 않고 온전하게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 번 보상을 받아서 뭐 중복 보상이 돼가지고 막 뭐 결과적으로는 보상이 똑같거나 그러지는 않는. 그러니까는 더 커지는 부분이 있고 동등한 보상 체계면은 그냥 보전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그때도 얘기했죠. COPD 7급 연금 받고 계시면 그 사람이 진폐 7급 판정 받으시고 그러면 진폐 보상연금하고 장애연금하고 둘 중에 비교해서 높은 걸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중복 보상 개념은 아니지. 예. 맞죠? 일시인 거죠. 그러니까 COPD 7급이 예. 진폐 7급과는 예. 무관하게 그냥 이제 샘플 말씀. 무관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좀 쉽게 얘기해 보자. 만약에 COPD 11급 1시금밖에 못 받잖아요. 장애 11급이니까. 요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은데 부분 집합으로. 만약에 COPD를 내가 우선 11급을 받았어. 그럼 요거를 제외하고 요것만 받아야겠죠? 요것만. 맞죠? 이미 이거 받아버렸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제일 정확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11급 COPD 받고 진폐 11급이 승인이 됐다 치면은 우리가 장애급여 국법대 1시금 받은 사람처럼 똑같이 생각해서 가산일수 2일을 그냥 소진했다라고 보고 같은 급수니까 기초연금만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네. 그럼 처음부터 그냥 진폐 보상을 받으면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니까 또 네. 네. 근데 우리가 왜냐면은 COPD를 왜 한 이유가 뭐냐면 14년 5월에 제정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폐질환 중에 대표적으로 진폐증 보상밖에 없어서 심폐 기능만으로 뭐 판정해주는 제도가 없어서 COPD 있어도 안 줬는데 그만큼 이제 진폐를 계속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다 보니까 호흡 부전이 심하신 분들은 우리가 COPD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한 거고 기본적으로 진폐가 계속 안 나온 분들한테만 우리가 처음에는 접근을 했던 거지. 예, 새로운 보상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COPD 하고 나서도 우리가 진폐도 계속해서 또 계속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진폐 또 인정받으신 분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고객 자체가 진폐가 계속 안 나오시는 상황에서 우리를 만나러 와서 뭘 진행해 달라고 하니 우리가 그럼 COPD 먼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가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특히나 이제 그 뭐 가산일수가 해봤자 2일치 정도밖에 안 되고 뭐 해봤자 6일치, 11일치잖아요. 이것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은 연금으로 따지면은 구급까지는 뭐
1년에 한 240만 원 더 나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굳이 이럴 필요 있냐? 언제 진폐가 될지도 모르는데 COPD를 먼저 하고 목돈 받고 진폐는 매급이 식상급이라도 나와도 무조건 연금은 받으니까 차라리 목돈 먼저 받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연금 받게 해드리는 순서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특히나 석재 환자들 같은 경우 석재 하시는 분들 위로금이 없잖아 그분들은. 그러니까는 그분들한테는 플러스 알파 2일치나 6일치나 11일치밖에 더 플러스 되는 게 없을 텐데 굳이 목돈을 포기하고 진폐를 할 필요가 있나? 11급 받으면 3천에 7급 받으면 뭐 1억 가까이 나오는데 이거 플러스 알파 몇십 년 받아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쉽게 얘기하면 어차피 시골에서 사시면은 기초연금 140만 원 받고도 혼자서는 그냥 충분히 쓰시거든. 예.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COPD 먼저 하고 연금은 진폐로 우리가 받게끔 해드리자. 그런 식으로 가게 된 거예요. 예. 물론 진폐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 예. 그래서 특히나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 중에 숨이 가쁘다고 하시면 COPD 먼저 해보는 거죠. 예. 그리고 혹시라도 COPD 안 나오면 그 다음에는 진폐를 바로 또 해요 우리가. 그렇죠. 예, 왜냐면 진폐도 13급이면 F0면 심폐기능 정상이잖아. 맞죠? 진폐가 있으신 분들 중에 COPD가 없으신 분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멀쩡하신 분들도 진폐는 해요. 우리가 숨이 하나도 안 차다 하면 난 진폐. 물어봤을 때 계단 좀 올라오시면 숨 차시냐고. 아유 멀쩡한데 그러면 난 COPD 안 해. 그냥 진폐해 그냥. 예. 그래서 계단이 굳이 숨도 안 차다는데 COPD 못 하루에 진폐 해보고 그 다음에 심폐기능 확인해도 늦지 않으니까. 진폐는 또 숨이 안 차더라도 병역만 있으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분집합 COPD는. 그래서 연금 받고 계신 분들은 진행 중이니까 보상 둘 중에 높은 연금으로 가는 거고 어차피 위로금이야. 뭐 그대로 나오는 거고. 네, 진폐는. 그렇게 되는 건데 다만 만약에 COPD 7급 받았는데 진폐가 11급 나왔어. 7급 연금 받고 계셨는데 진폐가 11급 나왔어. 그러면은 연금 뭘로 줘야 되나? 아니에요. 진폐 우선 적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지침에 나와 있는데 동일급수나 진폐가 상향급수면은 뭐 그거에 따라서 높은 걸로 계속 가는 건데 만약에 COPD 7급이었다가 진폐로 11급 판정 받으시면 진폐 우선 적용이라 진폐에 따른 연금을 주게끔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사람 연금 깎이지? 그래서 우리가 잘 확인하고 해야 된다고. 잘 확인하고 해야 된다.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물론 COPD 7급이 진폐 병역 인정 받고 안 받고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근데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예. 일은 기껏 해놓고 이렇게 돼서 위로금은 챙겨 드리는데 연금이 떨어져 버리면은 어차피 일해놓고 안 좋은 소리밖에 더 듣겠어. 안 그러면 물어내라고 하든지 하겠지. 그럼 뭔가 저 진폐 급수를 뭔가 따로 뭔가 뭔가 사적으로 먼저 체크할 수 있는 방안이 그래서 우리가 외래로 내과 심폐정밀검진병 보고 나서 외래로 내과 그 심폐기능 검사를 미리 시켜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시켜보고 외래로 합의 들여갖고 그리고 나서 같은 병원으로 심폐정밀 보내면 비슷하게 나올 테니까 어차피. 예.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니까 연금 받으시는 분들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예.
이거 이런 사고를 쳐도 우리 법인에서 다 물어줄 겁니다. 아, 뭐 이러다가 이런 경우가 정말로 꼬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아, 정말 서늘해지는 정말 서늘해지는 제가 그런 분을 만났어. COPD 똑같이 7급 1시급 받고 그 다음에 진폐 검진을 했는데 최초 의증 나오고 우리가 병형소송이라고 한 거 있죠. 병형소송 어떨 때 하지? 병행진료. 병형소송이라고 해서 우리가 진폐 정밀 검진을 받으면 진폐 건강진단 소견서라는 걸 작성하게끔 돼 있어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정밀검진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그럼 여기에 밀도라고 나와 있는 게 병형이야. 나중에 한번 서류 보면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이게 정밀검진 때 이제 진폐건강진단 소견서 보니까 밀도가 1-0으로 판정이 돼 있어. 근데 우리는 공단본부에 진폐 심사회의 여기서 자문을 받게끔 돼 있고 최종 뭐 의증이나 또는 정상 판정을 때려버렸어. 이런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겠죠. 진폐 정밀검진병원에서는 병형을 이렇게 판단했는데 공단본부에서는 이렇게 정상 판정을 했으니 다시 한번 재판단을 해달라는 뜻으로 병형에 대해서 인정해달라는 쟁점이니까 병형소송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소송은 우리랑 친한 법무법인 한 4-5곳이 있는데 그쪽한테 우리가 잘 보이는 순서를 줘요. 네. 네. 그래서 우리한테 영어를 많이 해요, 그 친구들이. 왜냐면 이제 산재 소송권을 주기적으로 받고 싶어 하니까. 근데 우리도 소송이 필요하거든요. 어찌됐건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마지막 소송까지 가봐야지. 네. 공단 내부에서 뭔가 안 되는 그게 되게 승률이 엄청 떨어져. 네. 물론 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갈 때도 있고 감사원도 갈 때도 있고 막 한데 의학적인 다툼은 거의 소송으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취지로 우리가 소송을 합니다. 병형소송 같은 경우를 해서 감정 이래갖고 뭐 감정병원에서 손 들어주면 이기는 거고 감정병원에서도 정상이다 하면 지는 거고 이런 싸움이에요. 쉽게 말하면 소송도 별거 없어. 솔직히. 병원에서 감정 싸움이야. 그냥 감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여하튼 간에 병형소송은 그렇게 이 사람이 진폐 검진했는데 최초의 의증이 나왔고 병형소송 타 법무법인에서 했고 소송을 통해서 진폐 1형이 인정이 돼서 7급이 나왔어요. 이 사람을 재판정 기간에 제가 녹색병원에 데리고 가서 심폐기능은 F2가 나왔는데 진폐심사회를 통해서 의증에 F2가 나왔어. 이 사람 1시급 받았으니까 7급에 대한 진폐보상연금, 기초연금 받고 계셨겠죠? 근데 또 의증 때려버린 거야, 진폐심사회에서. 그러면 무장해잖아. 맞죠? 연금 없어지잖아. 맞죠? 이렇게 된 적이 있었어요. 병형을 1형에서 다시 의증으로 판정해버려갖고. 죽는 줄 알았죠, 제가. 연금을 이걸 받던 연금이 없어져 버리면
나는 이제 죽는 목숨이니까. 그래서 공단본부 산재보상국 찾아가서 그 민병창 국장이라고 그분하고 얘기하고 아예 이거를 질의회시를 띄워서 이런 경우 없도록 마무리를 잘 지었습니다. 결론은 한 번 일형 판정을 하면 적어도 병형에 대한 의증이나 정상 판정은 안 때리겠다. 이렇게 질의시로 문서로 남겼어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계속. 그래서 영업하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수상향 우리가 해드린다고 하면 혹시 진폐 나 연금도 못 받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종종.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병형을 막 의증이나 정상 판정 때리고 부장의 판정을 때려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갖고 이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걱정이 많아. 근데 어떻게 보면 소규모인 우리 법인이 이거를 문서화 시켰다. 아주 큰 일을 했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됐고, 물론 아직도 실제로 문서화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려도 못 믿으시는 분들이 있지, 어르신들은. 근데 이런 경우는 절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적어도 무장해는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 근데 조심하시고. 제1호금 조건도 다 아시고, 석탄산업법에 의한 제1호금. 석탄산업법에 의한 제1호금. 요거예요, 조건이. 한번 일전에 얘기해서 기억나시죠? 근데 간혹 A 사업장에서 내가 먼저 일을 해서 여기서 11급 받았는데 진폐, B 사업장에서 합리화 보고 여긴 합리화 아니고 빵빵년 1월 1일에 진폐 1일 진폐 7급 상향. 이런 경우에 제1호금 청구를 할 수 있겠냐 없겠냐 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죠. 실제로 재해 발생은 합리화 사업장이 아닌 곳에 재해가 발생이 된 건 맞잖아. 근데 그렇다면은 요게 적용하기가 좀 애매한데 그 이후에 B사업장에서 합리화 본 사업장에서 내가 근무를 했고 이 근무 연수가 뭐 정확하게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3년 이상 된다고 하면 요런 계제로 진폐 7급까지 악화되는데 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서 합리화본 B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대법원에서는. 그래서 제1호금을 줘라.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을 것 같아요. 왠지 그래. 내가 보진 못했는데 왠지 그래.